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가 엿새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우조선에서는 노사 양측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협상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정석 기자, 지금 협상 다시 시작됐습니까? 네, 조금 전인 7시 30분부터 이곳 대우조선 금융센터 6층에서 협력업체 노사가 만나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 3시 10분 협상이 중단된 지 4시간 20여 분 만입니다. 아직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남은 쟁점은 하나입니다. 50일간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노조 측은 파업 노동자 전체가 아닌 간부급 노조원 5명이 손배소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사측은 피해액을 약 7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임의로 조정하면 주주들에게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그동안 파업 협상에서 수많은 면책 합의가 있었지만 원청업체에 대한 업무상 배임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과 상여금, 고용 승계에 대해 사측안을 모두 수용했지만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자, 만약 오늘도 협상이 결렬되면은 경찰력을 투입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네, 노사 모두 협상 최종 기한을 이번 주 토요일인 23일로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2주간 여름 휴가가 시작되고 시민연대의 희망버스가 대우조선을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력이 투입된다면 23일 전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세부적인 작전 계획과 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지금 노동자들이 철제와 난간에 농성 중인 옥포조선소에 경찰이 투입되면 인명피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대우조선 사태의 원인 진단과 해법 모색 없이 경찰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정부와 노동자 간의 전면 대결이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 해양 옥포조선소에서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여전히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제 저녁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어제 저녁에 다시 거제로 내려가면서 타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젯밤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이정식 장관의 말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협상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이틀 거제를 찾은 이 장관은 교섭을 중재하고 타결되면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방문 목적은 어떻게 되실까요? 잘 협상을 해가지고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그런 입장에서 왔습니다. 하청노조도 더 물러섰습니다. 당초 요구하던 임금 인상 30%를 포기하고 5% 안을 제시했다가 사측의 4.5% 인상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여금 고용 승계 같은 요구도 더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은 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문제였습니다. 대우조선 사측이 잠정 집계한 피해액은 약 7천억 원입니다. 그러자 민노총 측이 노동자들 대신 간부 5명이 앞으로의 손배소를 책임지고 액수 부분도 대우조선 측과 협의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생기려는 상황. 그런데 이정식 장관이 하청노조 지휘부에게 간부 5명으로는 손배소의 책임 범위가 작다며 책임질 사람을 더 늘릴 것으로 요구했고 이어서 파업을 계속하면 손배 금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노조 측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어제 저녁 긴급하게 내려와서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파업이 길어지면 경제 피해가 심해져 이를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책임질 사람을 더 늘리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자,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이번 사태 해결에 걸림돌로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까지 피해액이 7천억 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까지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측과 정부가 과연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도 나옵니다. 차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7월 7일에 2,800억 손실이라고 주장했는데 일주일 뒤에는 5,700억 손실, 또 닷새 뒤에는 7천억 손실, 다음 달이면 1조 3천억 원 손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루에 매출 감소 260여 원, 고정비 손실 60여억 원을 발생시킵니다. 하루 320억 원 피해, 1년 365일로 계산하면 12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작년 대우조선해양의 총 매출액은 4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출액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우 옥포조선소의 5개 도크 가운데 파업으로 멈춰선 건 1개뿐입니다. 나머지 4개는 정상 가동 중이고 선박도 차질 없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공장 일부를 멈췄다고 300억이 넘게 손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너무 과대하게 손해액을 부풀렸다고 보는 거죠.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2012년 폭로된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식물노조로 만든 뒤 노조 해산을 유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손해배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조 파괴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 침해입니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삼권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파업에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첨예한 노사협상의 쟁점에 대해 정부가 사측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정부가 세금 제도를 내년부터 어떻게 바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대규모 감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물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선 35%에서 최고 45% 세금을 매깁니다. 정부가 이 과표 구간을 14년 만에 처음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1,200만 원은 1,400만 원, 4,600만 원은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고소득 구간인 8,800만 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조정하면 모든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연소득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인 사람들입니다. 연소득 7,800만 원인 사람은 54만 원, 5천만 원인 사람은 18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냅니다.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24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냅니다. 월급 명세서에 식비 명목으로 찍혀 나오는 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임금이 계속 올랐지만 소득과세 구간은 14년째 그대로라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은 어려워집니다. 소득세 세수는 앞으로 5년 동안 15조 7천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바람직하단 과세 원칙에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37%, 미국 31%, 일본 15%보다 높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달라지는 세금 제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품 한도가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높아지고 술도 2병까지 면세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에 매기는 금융투자 소득세와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의 개별 소비세 감면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입니다. 정부 안대로면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의 세금이 덜 거칩니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가장 파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준 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6%에서 2.7%로 뚝 떨어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갖고 있는 집값을 다 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합해서 공시가 20억 원인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원래 내는 종부세는 5,133만 원,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951만 원으로 무려 81%가 줄어듭니다. 반면 20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세대는 338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들이 훨씬 큰 혜택을 보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깎아주면 다시 투기를 부추길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너무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100개 정도의 대기업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기업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5억 원 이하 이익을 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혜택이 훨씬 큽니다. 전체 1%도 안 되는 대기업들은 4조 1천억 원을 덜 내는데 나머지 99%인 중소 중견기업은 2조 4천억 원을 덜 냅니다. 가업 상속세,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도 모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그냥 대기업과 고자산가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재벌 대기업의 일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 감세로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낙수 효과 주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간을 두면서 우리의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상당수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이 법인세 감세를 반대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